제가 타고 있는 자전거는 트렉사의 에몬다 S5라는 자전거인데요. 이 자전거가 좀 가격 대비 성능비라고 하나? 그것이 좀 저질이라는 소문이 돌아서 아주 비인기 자전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높은데 성능, 무게, 로드 자전거의 중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무게잖아요. 더군다나 에몬다는 가벼운 무게로 클라이밍에 좀 중점을 둔 모델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몬다라는 이름을 달고 카본까지 쓴 자전거가 8kg 후반대. 그러니까 사실상 9kg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알루미늄의 뭐 중급 알루미늄 정도의 가격인데 이 카본으로서는 좀 어이없는 무게를 가진 제품인 거죠. 그런데 이게 악평을 받는 이유가 무게도 있지만은 카본의 무게가 무겁다 하면은 강성이 뛰어난 장점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몬다는 무게도 무거우면서 강성도 물르대요. 그래서 주행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물컹물컹 하면 아무래도 고속주행에 불리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이거 선수용 자전거는 아닙니다. 그냥 취미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타겟이 된 자전거인데 그 사람들이 자전거의 강성이 부족해서 주행성능이 떨어진다. 이걸 과연 느낄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평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그런 평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은 좀 괜히 그냥 강성이 좀 떨어지고 무게가 무겁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좀 아는 체 하고 싶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자기가 주행을 하면서 그걸 느낀다고 하면은 그냥 준 프로급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저도 자전거를 잘 타지는 못합니다만 아주 침 흘리면서 미친 듯이 제 체력의 막 120%까지 끌어내면서 타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좀 무리한 주행을 많이 해가지고 사고도 몇 번 겪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어필을 즐겨요. 제가 어필이 끼지 않은 코스는 잘 안 탈 정도로 일부러 어필을 찾아다니는, 그러니까 어필을 광적으로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필을 즐긴다 하면은 경량 자전거를 추구하겠죠. 근데 저는 어필에서 뭐 몇 초 단축 뭐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체력을 쥐어짜가지고 그걸 이겨내는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뭐 스트라바 구간 뭐 기록에서 몇 초 단축 아니면은 뭐 10걸 안에 뭐 드는 거 이런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땀을 흠뻑 흘릴 정도로 내 한계를 넘나들면서 이겨낸 후에 그 쾌감, 그걸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게 이 취미로 타는 클라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전거에 대해서 거의 부족을 전혀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물렁하다, 뭐 무겁다 이런 거 거의 못 느낍니다. 물론 동호회나 그런 자전거 모임에 가서 다른 자전거하고 이렇게 탁 들어보면은 제 자전거가 훨씬 무거우니까 그런 차이는 느끼죠. 그런데 과연 그게 내 라이딩 속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했을 때 저는 지똥만큼도 안 느낀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뭐 심플한 디자인에 트랙에 뭐 네임밸류 정도 했으면 됐지. 여기서 뭐 얼마나 더 바래가지고 거기에 몇백만 원 더 써가지고 상위 모델로 갈 필요가 있냐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나름 이렇게 뭐 빡세게 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랬을 때 도싸 모임 아시죠? 아시는 도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전기 라이딩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초급, 중급, 상급 이런 모임별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실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타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중하로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중급에서 또 그냥 평지 모임은 잘 안 가요. 평지는 조금 약하기도 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일단. 그래서 꼭 오르막이 낀 그런 투어 모임에 자주 가는데, 그러니까 도싸의 취미로 타는 사람들 중에서 중급으로 탄다 그러면 굉장히 잘 타는 축에 속합니다. 뭐 아주 잘 탄다고 말은 못하지만은 도싸의 라이딩 모임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저하고 자전거를 타면은 그 실력차가 현격합니다. 그래서 다들 놀래요. 도사에 초급만 넘어도 잘 탄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이 자전거의 성능을 느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냥 남들이 얘기하니까 좀 그렇게 얘기하면 있어 보이니까 뭐 감성을 얘기하고 무게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건 다 흘려들어도 됩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자전거를 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자전거를 왜 칭찬하느냐? 저는 솔직히 가격적으로는 칭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까야죠. 그런데 제가 이 자전거를 만 7년째 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기변 욕구가 오긴 했는데 타는 도중에 아무리 고급 자전거를 타면서 같이 라이딩을 해도 기변 욕구를 느끼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자전거는 이 내구성이 엄청납니다. 보통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여기 헤드셋이나 요 비비 이런 것들이 구동계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안에 구리스라든지 베어링에 이렇게 윤활이 잘 돼야 이 성능이 유지가 되고 잡소리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전거를 구입한 이후로 7년이라고 만 7년 됐는데요. 이거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세차도 안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사는데 육지에서 놀러 오셔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마땅히 빌릴 자전거가 없어서 제가 빌려드렸어요. 제가 그때 일을 해가지고 어차피 저는 같이 라이딩을 못하니까 타라고 그랬더니 그때 세차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세차를 해본 적이 없어. 이 자전거는. 제가 나름 미니멀한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관리에 부담이 되는 물건은 애지간하면 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소유욕을 자극을 해도. 근데 자전거만큼은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나 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딱 매장에 가서 딱 보니까 이게 딱 눈에 띄었어요. 안 팔려가지고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비싸게 해왔는데 사이즈도 저한테 좀 작은 사이즈예요. 안 맞아요. 52 사이즈. 저는 54 사이즈 정도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작은 감이 있어서 이 스템을 가장 긴 130mm로 늘려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편해요. 제가 많이 샜는데, 그러니까 이게 심플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물건을 안 들이는 이유가, 가급적 안 들이는 이유가 그 물건의 뭐라 그러나 제약, 그 물건 때문에 내 인생에 제약을 받아요. 관리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관리를 안 하고 이게 뭔가 이상이 있으면 그때 가서 맡기면 되겠지, 한 방에 해결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떠한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이게 너무나 정비를 안 해가지고 비비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핸드셋에서 뭐 유격이 발생했다든가, 끽끽 소리가 난다든가, 뭐 핸들링이 부드럽지 않다든가 이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관리에 신경 쓰는 걸 싫어하는 반면에 또 관리를 철저히 하는 타입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벽증이 있거든. 뭔가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특히 잡소리에 대한 결벽증이 심합니다. 잡소리가 있다는 것은 내구성을 갉아먹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잡소리가 안 나던 잡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 기계적인 완벽을 추구하는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저는 애지간하면 정비해가지고 안 되면 그냥 갖다 버려요. 팔고 새로 사요. 그 정도로 제가 이 상태에 대한, 기계적인 성능에 대한 결벽증이 좀 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결벽증이 있는 사람도 아무런 이상을 못 느낄 정도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이런 밀폐되어 있는 이 비비나 헤드셋 이런 데 기름칠도 안 해주고 구리스질도 안 해주고 분해 정비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쩡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것은 제 세차 성향의 영향도 있습니다. 세차를 많이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데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 물이 이 안에 윤활을 위해서 발라놓은 구리스를 녹여가지고 빼내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세차를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차를 안 하는 게 내구성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닦고 기름칠 해주고 이렇게 해야 내구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이제
반들반들하고 깨끗해 보이는 관인 거지 결코 내구성을 위한 관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내구성을 갉아먹어요. 이 금속으로 된 기계, 모든 기계는 그렇습니다. 저도 차도 테슬라 전기차를 갖고 있지만 그 비싼 차를 사고도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새 차를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예요. 그래서 새 차를 최소화하는 게 최고고 가급적이 안 만지는 게 좋은 거예요. 물론 이런데 체인의 윤활은 제가 잘 해주죠. 자주 해주죠. 근데 이런데 물 해가지고 막 세제 해가지고 뭐 지나치게 막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내구성을 깎아먹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이렇게 그거 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또 이런 기본적인 내구성도 있지만은 엄청 튼튼해요, 자전거가.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좀 과하게 탄다는 거. 그러니까 체력이 부족하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제가 다운힐 하다가 이거 심지어는 덤블링이라고 그러죠? 앞브레이크가 뒷브레이크 혼동해가지고 앞브레이크를 확 잡는 바람에 덤블링이 확 넘어가가지고 여기를 붕 치고 자전거가 날아간 적이 2번 있었습니다. 여기에 흔적이 있습니다. 안장이 깨지고 이런데. 이 안장이 먼저 떨어져가지고 충격을 받을 정도면 붕 떠가지고 이러면은 이 C포스트를 고정하고 있는 이쪽 부분에 여기가 카본이니까 여기까지 여기서 이거는 알루미늄으로 알고 있는데 이 C포스트를 잡고 있는 여기는 카본이라고요. 그럼 여기에 크랙이 생길 법도 한데 크랙이 없어요. 크랙도 없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일란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 카본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무거운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튼튼한 거지. 튼튼합니다. 여기에 볼트에 조금 녹이 있는데 이게 안까지 부식된 건 아니고 겉에만 살짝 있는 거예요. 하도 제가 요거 조절을 많이 했어요. 제가 클립스를 빼고 평페달을 했더니 이게 한 20mm 이상 내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자주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방청제가 벗겨져서 그런지 여기 녹이 나더라고요. 그 외에는 녹이 전혀 없습니다. 녹도 없고 잡소리도 없고 뭐 굉장히 좋아요. 이 자전거의 최대 단점은 이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케이블 마운트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 마운트 위치가 참 묘해요. 그런데다가 이거 헤드셋이 짧은 타입이라서 이 핸들링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게 자꾸 자극을 마찰을 줍니다. 근데 저는 여기 헤드셋을 완전히 잘라버렸거든요. 제 이 피팅에 맞게. 그래서 이게 더 내려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홈피에 이 원래 사이즈 순정 상태에서도 보면은 딱 여기에 걸려요. 핸들을 중앙에다 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핸들을 조향했을 때 딱 여기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 엣지에 걸리는 거죠. 헤드셋 엣지, 그 다음에 포크의 엣지에 딱 걸려요. 그래서 여기에 흠집 방지, 마찰 방지 테이프를 붙이기도 아주 애매한 거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여기 엣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긁어먹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도색이 좀 벗겨진 거 보이시죠? 제가 이거 붙이기 전에 뭐 카본층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도색을 벗겨먹을 정도로 이 케이블 마운트가 완전히 조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한 것 같죠. 완전 병맛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외에는 제가 이 자전거의 단점을 말하기가 좀 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 튼튼하고 이런 이 기본적인 기술적인 내구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 자전거의 단점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경량충도 아니고 자전거 성능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캐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 체인스테이를 보호하는 이 필름 이게 완전히 새카매질 정도로 제가 닦지도 않고 세차도 안 한 거예요. 흔적이 여실히 드러나죠. 그리고 지금 제가 카본은 순정에서 이거 바꿨는데 순정은 90mm 짜리인데 제가 130mm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 프로 PLT라는 제품으로 바꿨는데 이게 시마노에서 자회사로 운영하는 액세서리 회사가 만든 스템인데요. 왜 이거를 했냐면은 이렇게 지금 인터널이 아닌 방식의 자전거는
이 스템 볼트 있죠? 스템을 조우는 볼트, 이 핸들바를 잡아주는 볼트, 요게 튀어나와 가지고 이 핸들을 이렇게 간섭을 해요. 그래가지고 핸들 이 케이블이 자꾸 이게 스템 볼트에 이렇게 걸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아주 치밀하게 그 자전거 미케닉이 해주지 않는 이상은 이게 걸려가지고 핸들의 조향에 방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핸들이 여기서 막 꺾인다든지 뭐 까진다든지 이런 트러블이 발생해요.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옆에서 내가 보여드릴게요.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볼트가 거의 매립된 상태예요. 거의 반 이상이 매립돼 있죠. 그래서 이게 케이블이 안 걸린다는 거죠. 케이블이 안 걸려서 아주 좋아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심플하고 제 취향에 딱 맞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게 육각 형태예요. 육각 형태라서 굉장히 튼튼하게 느껴집니다. 딱 보고 있으면 굉장히 듬직해요. 듬직하다고. 그러니까 핸들링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이 알루미늄인데도 좀 가벼운 타입이라고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조금 긴 걸 했더니 여기에서 조금 탄성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좀 핸들을 잡고 있으면 좀 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템이 길다는 거는 이 지렛대 효과 때문에 여기서 헤드셋이 받는 하중이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부담이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상태로 제가 이 스템을 바꾼 지가 이 자전거를 사고 이걸 자르고 한 게 한 6개월이나 됐나? 1년이나 됐나? 그러니까 제가 자전거 익숙해질만 할 때부터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드셋의 내구성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어필을 주로 타기 때문에 이 과격한 댄싱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를 잡고 누르는 그게 더 많아졌겠죠. 물론 제가 몸무게가 가벼운 편이라서 좀 덜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견딘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정비로 7년까지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는 이 자전거의 내구성이 어느 정도인지 말을 해주는 거죠.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무슨 강성이니 뭐 물렁하니 딱딱하니 주행성이 그래서 뭐 물렁한 건 이렇고 딱딱한 건 이렇고 강성이 좋은 자전거는 이렇고 주행성이 뭐 차이가 난다, 이런 건 다 있어 보이려고 하는, 아는 채 하는, 자기 스스로도 모르면서 아마 스스로도 말하면서도 웃길 겁니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전거를, 마음에 드는 자전거를 선택하면은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 트랙의 엄청난 내구성.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좀 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트랙 계열의 자전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가격은 좀 비싸요.